안녕하세요. 네, 달창요정 TV입니다. 오늘 아까 그 영상들은 어떤 드루킹과 노회찬 사건과 드루킹 문제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고요. 그 증거 자료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있는 뭐지? 그거 정도로는 날릴 수가 없어요. 뭐 있는데 하도 많아서 아우 사모펀드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돈거래 이런 거 갖고는 날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뭐 돈 좀 서로 해먹 처먹고 그런 거 갖고는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어야 얘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그런 것들에 관련한 어떤 관련 증거 자료들,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 증거 영상들을 공개를 했고요. 방송에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증언이 나온 어떤 내부 고발이 나온 내부 고발이나 증언이 나온 방송, 그런 증언들을 공개를 했고, 보세요. 증언들을 공개를 했고, 오늘은 지금 이 방송은 수차례 그런 것들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걸 문재인과 조국을 비호하고 그런 과정들을 조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과 조국 사이에 얽혀있는 그런 실타래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네. 여기 다 나오네. 여기 딱 보시죠. 여기 딱 보셨습니까? 조국이 잘렸어요. 네, 조국이 잘렸어요. 어디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위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렸어요. 조국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여길 갑니다. 여길 찾아갑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인데, 자, 자, 봅시다. 민간인 첫날. 민간인 첫날 조국. 노회찬 추모 전시회 봉사활동. 노회찬이 그립다 하면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사퇴하고 나서 사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노회찬 국회의원 추모 전시회를 찾아갑니다. 이 기사의 날짜가 2019년 7월 27일자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쓴 기사예요. 네, 조국 노회찬 추모 전시회 봉사활동 노회찬이 그립다 하면서 찾아갑니다. 보이시나요? 네, 후원회장으로 2년. 노회찬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 조국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바 1주년 추모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였다. 법사위원으로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노회찬, 그가 그립다. 이게 조국의 페이스북에서 올려진 글입니다. 조국 SNS 조국 전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입니다. 기사를 읽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 신분이 된 첫날인 27일 노회찬 첫날, 보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 신분이 된 첫날인 27일 보세요. 바로 민정수석에서 사임한 지 바로 그 다음 날인 27일, 7월 27일. 자, 보세요. 어디를 갑니까?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 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노회찬 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은 전시회장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전시회에서 잠시 자원봉사하는 조국 선생 고맙다라고 했다 합니다. 조국 선생 고맙다고 했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조승수 사무총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바 전시회를 방문했다라고 글을 남겼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고요. 조국 전 수석은 2012년 노회찬 전 의원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2018년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하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종문했으며 유족을 만나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 당시 페이스북에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며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하며
진보 정치에 별이 졌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하며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하며 진보 정치에 별이 졌다고들 하지만 어느 날 밤하늘에 새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노회찬 어머님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말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아주 시를 쓰는구만, 시를 써. 조국 씨 등단하세요. 아이고. 정치권에서는 내달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생각하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조국 전 수석은 2년 2개월여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고, 네, 아주 신이 나셨어.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국이 노회찬 어머니 그 추모 전시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왔고 또 조국 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조국이 한 7월 달에 이렇게 노회찬 어머니 추모 전시회를 갔다 오고 나서 8월 달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8월 9일인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기사도 쫙 있어요. 정의당 찾은 조국 노회찬 정신 부합 못해 반성. 거둔 정의당 찾은 조국 소중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국 정의당 찾아 노회찬 정신 부합 못해 반성한다. 국회 취임인사 2019년 9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노회찬 정신을 언급하며 정의당을 찾아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은 18일 오전 윤소아 원내대표 등 정의당 원내 지도부를 예방하고 노회찬 의원과 사적 인연이 오래됐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국이 노회찬 정신 얘기하면서 정의당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안에 정경심 교수 뭐 구속되고 뭐 그래갖고 뭐 조국도 뭐 법적인 그런 걸 조국도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뭐 이래갖고 서울대 교수 그가 박탈하고 뭐 재판받고 뭐 이제 조국이 법정 구속돼 그 거치고 뭐 윤석열이 검찰 수사하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하고 뭐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올해 초 2020년 새해가 되고 나서 2020년 1월 12일 그때 갑자기 그때 노회찬 묘소를 찾아갑니다. 2020년 1월 12일 한 달 전에 노회찬 묘소를 찾아갑니다. 보시죠. 조국 지인들과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 현안은 묵묵부답 단독 14일 박종철 열사 33주기 앞두고 묘소를 찾아 공적 일정이 아니다고 말을 하며 묘역을 찾았답니다. 2020년 1월 12일입니다. 이날이 2020년 1월 12일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성모란공원에서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소환 조사 외엔 두문불출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학 후배와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 마성모란공원 남양주에 있는 마성모란공원을 찾아 박종철 여사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참배했다. 아니 이 바쁜 검찰 조사하고 검찰 소환하고 하면서 이거 대응하는데 이 바쁜 사람이 이 검찰 수사하는데 이 바쁜 이 조국 선생이 조국 장관이 어째 이런 데를 다 추모를 하시노? 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찾아서 참배했다. 조국 장관은 박종철의 부산 해강고 1년 선배이자 서울대학교 2년 선배이기도 하다.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엔 2012년 4.11 총선 당시 19대 총선 당시 조국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내려와 첫 일정으로 노회찬 전 의원의 일주기 추모 전시회 자원봉사를 한 바 있다. 자, 이 방송이 있네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 국민술 기념 사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추모 사업보다는 인권 사업, 추모 사업. 반을 접어야겠다. 반을. 그 옆에 치우고. 좋아 같아, 좋아. 좋아야죠. 컵 하고. 종이컵.
청소 좀 할게요. 옛날 거도 차를 맞네. 차를 맞네. 이게 또 플라스틱이라서 깨졌어. 벌써 없었네. 매일 없었어요. 그만 세월 살았죠 뭐. 그만 세월 하시다가. 저희가 거기는 누가요?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상당히 전화도 힘들었어요. 이거요 다 입으시고. 이분은 그래도 오래되니까 삶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데 공유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이분은 그래도 오래되니까 삶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데 공유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정말 속상해.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상당히 전화도 힘들었어요. 이거요. 이분은 그래도 오래되니까 삶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데 공유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정말 속상해. 자, 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이게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아까 조국 교수가 뭐라 했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는 삶을 공유하는 게 많다.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상당히 노회찬 의원은 조국 장관과 그 드루킹,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 드루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아시면 돼요. 이걸 저 발언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 됩니다. 예. 자, 갔다가 이후엔 예,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먼저 참배한 뒤에 그 이후에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찾았다. 조국 장관은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억은 옛날 노련 때라면서 속상하다. 볼 때마다 속상하다라고 말하며 말하면서 뭐
속상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며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 가서 묵언 참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12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서 묵언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딱 터졌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 이렇게 자, 보입시다. 보세요. 그랬더니 1월 14일 조국 장관이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 가서 묵언 참배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신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에 그 조국 장관이 노회찬 의원의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 가서 묵언 참배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12일에 그때가 보자. 올해 2020년 1월 12일 일요일에 이렇게 묵언 참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이틀 만에 그랬더니 2020년 1월 14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에 이때 그러니까 공개 응답이 옵니다. 2010년 1월 12일에 조국 장관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묘소에 가서 묵언 참배를 했더니 불과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어마어마한 큰 메시지를 확 던집니다. 조국 장관에게 바치는 메시지를 날리고 조국 장관의 신호에 화답을 하며 공개 응답을 합니다. 공개 화답을 하며 공개 응답을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2020년 1월 14일입니다. 묘소를 갔다 온 지 불과 이틀 뒤인 1월 14일
조국 장관이 노회찬 묘소에 가서 무건 참배를 한 지 불과 이틀 뒤인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대해서 공개 화답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대국민 응답을 하며 공개 화답합니다. 네, 공개 화답하며 대국민 공개 응답을 합니다. 놀랍죠? 파헤쳐 봅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공개 화답입니다. 네. 자, 봅시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세상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봅시다. 세상에 끝났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공개 응답을 조금 진정훈 교수 조금 와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훈 교수 조국이 노회찬 사건 아는가? 모르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자, 이게 2020년 1월 14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이 노회찬 국회의원 묘소에 가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 묘소에 가서 무건 참배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2020년 1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이 던진 메시지에 조국 장관이 던진 무건의 메시지에 공개 화답합니다. 공개적으로 화답하고 공개적으로 응답하며 답신 메시지를 던지며 조국 장관의 무건의 메시지에 공개적으로 화답합니다. 조국 장관의 무건의 메시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과 이틀 만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국 장관의 무건의 메시지에 친히 화답합니다. 공개적으로 화답합니다. 공개적으로 응답하며 화답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실까요? 친히 조국 장관의 메시지에 친히 응답하시고 공개적으로 화답해준
공개적으로 화답해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에게 화답의 메시지를 던진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조국 기억 컸다. 조국 기억 굉장히 컸다. 와, 검찰 개혁, 보세요. 조국 기억 굉장히 컸다. 고초 겪어 마음의 빛. 조국 기여가 그것도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고초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응? 많이 겪었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 결과에 무관하게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진 점은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든 반대하는 분은 이제 갈등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했다. 자, 놀랍죠? 뿐만 아닙니다. 영상이 있네. 한번 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퇴론이 한창 일었을 때도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말을 항상 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퇴론이 한창 일었을 때도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말을 항상 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이셨던 배경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뿐만 아닙니다. 보셨나요? 아까 발언을 보셨죠? 자,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공개적 화답 메시지죠. 자, 뿐만 아닙니다. 조국 장관의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별정직 정책 보좌관을 지낸 정책 보좌관을 지낸 김미경 변호사를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이거 보이시나요? 죄송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김미경 비서관은 75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변에서 활동하고 이런 남겨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그녀가 친조국 인사로 분류된 것도 이때부터로 법무비서관실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희화 조직이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김 비서관도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다.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담당했다. 장관 임명 후엔 장관 정책 보좌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가까운 인사를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본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하며 김 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이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번 처음이다.
김 비서관 인사에서 조정 장관은 고려하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사 관련 경력이 없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균형 인사 비서관은 인사 역시 사회적인 소수자 배려, 인사 그리고 제도 개선이 주요 업무다. 김 비서관은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고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변호사협회에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인가 봐요. 자기 측근을 임명시킵니다. 예, 이런 얘기 보면서 놀랐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국 장관이 공개적으로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조국 장관의 무건의 공개적 협박입니다. 무건의 공개 무건의 공개 협박입니다.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침묵으로 무건으로 공개적 협박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에 화답하며 공개적으로 화답하며 응답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화답하며 공개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기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무건의 협박 메시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조국 장관 이런 보시다. 자, 이래서 조국 장관 인권위 공문 보내고 조국에게 조국을 청와대에서 조국 인권위에 하고 인권위에 조국 인권 청원하고 거기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답을 합니다. 청와대 조국 인권 침해 청원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월 13일입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공개적인 응답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생각을 못 했는데, 올해 이 조국 장관이, 조국이 이렇게 딱 노회찬 묘소를 가서 무건 참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그거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노회찬 사건을 빌미로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지. 작년에, 작년에,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올해 1월 달에, 한 달 전에 딱 저라는 것 보고 문재인이 딱 응답하면서 확신이 섰지. 이렇게 딱 조국이 저거 딱 하는 것 보고 이거 협박이겠구나 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이 무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화답을 하면서 응답 메시지를 확 조국에게 응답 메시지를 바치면서 답신을 하네. 답신을 해주네. 이야, 이거 재밌겠다. 재밌게 돌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이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사태가 떨어집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노회찬 사건을 빌미로 조국 장관이 노회찬 의원의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놓고. 이 말이 뭡니까? 살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신 미쳤어. 지금 보아하니까 나 혼자 죽게 하고 나만 죽게 나 검찰 가갖고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죽이고 나만 혼자 죽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랑 김경수랑 당신 꼬리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꼬리 자르고 나 혼자 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당신 미쳤어. 나 혼자 안 죽어.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당신들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조국이 살려내.
조국이 빼내. 이 조국이 살려내. 나 어떻게든 구하고, 나 어떻게든 빼내고, 이 사태 수습해. 나 살려내고, 윤석열이하고 검찰 저거 빨리 하고 그 종결 안 지으면, 나 살려내.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나 살려내. 어떻게든 나 살려내. 어떻게든 이 사태 수습하고 나 살려내. 이 사태 수습해서 나 살려내. 나 살려내지 못하면, 나 혼자 죽으라고.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나보고 혼자 죽으라고? 그렇게 못하지.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나 이거 수틀리면 다 불어버릴 거야. 오.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다 불어버릴 거야. 이거, 나 혼자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아. 당신이랑 같이 죽을 거야. 내가 왜 혼자 죽어?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나는 내가 혼자 죽을 거라고? 미쳤어? 나는 혼자 안 죽어. 나는 혼자 죽지 않아. 나 당신 물고 끝까지 늘어질 거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나 살려내. 응. 안 그러면 당신이 이 노회찬 사건에 문재인 당신이 알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당신이 알고 있다. 당신이 관련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알고 있고, 내가 이 조국이 그 사건, 노회찬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불고 자폭할 거야. 혼자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나 혼자 토사구팽하고, 당신 혼자 꼬리 자르고, 날 토사구팽, 이 조국을 토사구팽 시킬 생각이라면 꿈쩍어라. 이 조국을 토사구팽하고, 당신 혼자 꼬리 자르기를 하려거든. 이 조국을 버리고, 당신 혼자 꼬리 자르고, 이 조국을 버리고 토사구팽하려는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당신 혼자 살아남으려고 꼬리 자르고 도망가고, 당신 혼자 살아남고 이 조국, 조국을 토사구팽하려는 이 조국을 버리고 이 조국을 토사구팽하려는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그건 허튼 수작이다. 수틀리면 나도 같이 죽을 것. 나는 이 문제를 터뜨리고, 내가 이걸 했다는 걸 스스로 터뜨리고 내가 스스로 자폭하고, 이걸 터뜨리고 자폭하고, 당신 문재인과 나는 같이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국이 문재인을 끌어안고 같이 죽을 수 있는 문재인을 끌어안아야 주는 농계가 되었습니다. 농계가 된 조국 장관, 농계의 정절을 끝까지 농계의 정절을 지키지 말고,
그 농계의 정절을 그 불어버리는 데 쓰란 말이야. 조국 장관, 당신 잘못하면 죽어요. 이러면은 우리는 조국을 수호해 줘야 됩니다. 조국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기에 몰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헛된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다면 불어야 이 실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실토하고, 그러면 당신은 정상 참작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형량을 적게 받고 작은 죄로 그냥 형량을 적게 받고 조금의 죄로 형량을 적게 갖고 감형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문재인, 김경수보다는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꼭 실토하시고 내부 고발하시고 다 불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노회찬에 대한 진실 전부 다 부세요. 그것만이 노회찬 사건에 대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실토하시고 폭로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각에 달린 당신의 목숨을, 위험한 당신의 목숨, 경각에 달린 당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구속했잖아요. 그 사람 안 그랬으면은, 윤 총장이 구속 안 시켰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백재현 행정관, 이 사람 이미 혹시나 건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감쪽같이 죽어버렸잖아. 지금 자살당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 백모 행정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조국 장관은 마지막 조언입니다. 노회찬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폭로하십시오. 국회에 가서 폭로하십시오. 국회에 가든 검찰에 가든 모두 폭로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목숨이라도 건지고 죄를 감형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상 참작해서 죄를 감형받고 당신의 목숨이라도 목숨이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회찬 사건에 관련한 이 진실을 조국 장관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부 폭로하시고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진실을 밝히시고 이제라도 실토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국 실토하고 노회찬 사건에 대해서 다 실토하고 다 폭로하고 실토해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 내용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